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24번째 합의적 질적 연구에 대한 실전 문제 풀이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연구 방법하고 자료 분석 방법이 옳게 연결된 걸 고르라는 거죠. 현상의 본질, 요 말이 나오면 요거는 문화기술지가 아니죠. 요거는 현상학적 연구죠. 자, 2번입니다.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야기가 나오면 요건 내러티브 연구죠. 내러티브. 5번에 있네요. 요거랑 연결돼야 되고 연계 분석은 여기서 판단을 못 하겠네요. 정확하게 어디가 짝이 맞다 이런 거하고 요게 이제 1번은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영역 코딩, 중심 개념 코딩 이건 합의적 질적 연구 맞잖아요. 4번은 정확한 정답이고요. 인과적 조건 분석, 인과적 조건이 있다. 요거는 근거 이론이죠. 근거 이론 중에 정확히 얘기하면 추코딩 할 때 패러다임 모형을 쓰잖아요. 그 패러다임 요소가 인과적 조건이잖아요. 2번입니다. 합의적 질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면담 자료를 주제별로 묶는다. 상위 범주화한다. 초기 분석 단계다. 그러면 도메인 코딩을 얘기하는 거죠. 영역 코딩. 얘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 이제 한번 또 읽어보시고 3번입니다. 합의적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구조화된 설문지,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이건 양적 연구에 대한 얘기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합의적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CQR은 그러면 어떤 도구를 써서 자료를 수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반구조화된 면담입니다. 인터뷰. 반구조화됐다라는 말은 질문 목록, 리스트는 있는데 반드시 그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고 또는 뭐 어떤 특정 주제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이렇게 면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 결과와 연구 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 거죠.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질적 연구가 당연히 그렇죠. 팀 구성원 간 권력 불균형 문제는 합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말도 안 돼요. 이게 3, 4명이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면 합의가 못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민주적인 토론 환경 조성에 무지무지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 토론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권력 불균형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 그럴 위험이 상존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순수한 질적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범주의 빈도나 수량화된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이 CQR에 교차 분석을 할 때 보면은 빈도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 전형적, 뭐 아니면 또 변동적, 베리언트 여기에 같은 데는 빈도하고 수량화된 정보가 제시되잖아요. 정보는 제시된다지 제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현상학, 근거 이론 등 기존의 질적 방법론의 장점을 통합했다 그랬어요. 통합 발전시킨 연구 방법이다. 5번은 정확하게 맞는 거죠. 4번입니다. 합의적 질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 참여자의 단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비전문적인 언어를 전문적 개념으로 여기 보면 이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 요 단계가 2번째죠. 그게 중심 개념 코딩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도메인, 각 영역, 도메인으로 분류된 참여자의 로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료. 이거를 의미의 손상은 없어야 돼요. 의미의 손상 없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하는 거, 재진수라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는 일상적이고 비전문적인 표현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핵심 축약어, 전문적인 학술 언어로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이 중심 개념 코딩 요때 하는 거다 그게. 5번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상이한 문화의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현상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에 유용하다.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회라 그러면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거 연구해 볼 만하다. 그 문화를 기술하는 거니까. 참여 관찰은 조사 대상 집단, 그렇죠? 그 대상 집단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지내며 관찰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맞고요.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죠. 여기에 대한 종합적 기술과 분석을 중시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행위 연구는 행위자들이 동일한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어디가 결정적으로 틀렸냐면 동일한 관점으로 이 부분이 틀렸어요. 행위자들이 동일한 관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하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공유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공유했어.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자. 다르니까 관점이 이 문제에 대한 거. 그래서 현장을 개선합시다. 현장 개선. 이게 행위 연구거든. 반드시 동일한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그럴 거를 전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4번입니다. 내러티브 탐구 과정은 현장으로 들어가기. 물론 이제 연구 퍼즐 설정돼야 되죠. 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 텍스트, 그 다음에 연구 텍스트 쓰기 과정을 거친다. 정확하게 맞죠? 이거는. 6번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근거 이론 연구입니다. 체계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 생성을 한다 그랬어요. 근거 이론은 당연히 이론 생성을 하잖아요. 이론을 만드는 거죠. 실체 이론이죠. 기억은 맞는 거네요. 내용 분석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비계량 분석과 주관적 해석을 중시한다.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 내용 분석 기억나세요? 기본적으로 양적 분석을 합니다. 양적 분석, 뭐 출제, 어휘, 단어의 빈도수를 체크하잖아요. 두 번째가 질적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양적 분석을 한다는 건 빈도수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질적 분석을 한다는 그 주관적 해석, 잠재적 의미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 분석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더 있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양적 분석에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건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건 맞아.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비계량 분석과 주관적 해석을 중시한다. 이거는 이제 질적 분석이잖아요. 근데 양적 분석에 조금 더 가깝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니은을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이 경험한 시공간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맞죠. 시간, 장소, 관계, 사회성 이런 맥락 속에서 삶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옳은 거죠. 현상학적 연구는 수집한 자료를 등장인물,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여기 이야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내러티브 연구잖아요. 틀렸죠? 내러티브 연구를 얘기하는 거고. 니은하고 리은은 확실히 틀렸네요. 합의적 질적 연구입니다. CQR. 연구팀원 벌써 나왔네. 연구팀원 간 합의와 외부 감사자의 검토 맞잖아요. 요거는. 그러면 기억, 디귿, 미음이 되겠죠. 2번이네요. 2번. 옳은 것만 골라야 되니까. 7번입니다. 합의적 질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자료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빈도 표시를 사용하여 범주의 일반성, 전형성, 변동성을 파악하는 분석 단계는 마지막이죠. 교차 분석이지 뭐. 이거 오래 갈 것도 없죠? 교차 분석 단계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하고 다 비교를 동시에 해봐야지 이렇게 빈도 표시가 가능해지겠죠. 8번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현상학적 연구는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경험을 검토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사람, 즉 연구 참여자의 경험 현상이 있잖아요. 경험한 현상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 이거를 탐구하는 게 현상학적 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경험을 검토한다. 그 사람의 경험한 현상, 머릿속에 떠오른 거, 이걸 자세하게 기술해서 그 본질적 의미를 알려고 한다. 이게 현상학적 연구니까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거 이론의 연구는 개념의 생성, 개념의 체계적 연결,
개념적 결합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개념이 만들어져요. 결국은 이론이라는 게 개념과 개념의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다. 개념 간의 관계 설정이죠, 일종의. 그래서 결합, 통합이죠. 개념적 통합이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이론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 개념이 새로 생성됐습니까? 개념 간의 관계가 잘 설정됐습니까? 개념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이론이 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현상학적 연구는 코딩 템플릿 최상위 코드를 문화 공유 집단의 문화적 묘사로 설정한다. 이건 무조건 틀렸죠.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게 얘기하는 거는 문화 기술지 연구입니다. 느낌이 오죠? 요 현상학적 연구가 아니라 주어를 문화 기술지 연구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이게 코딩 템플릿이라는 게 위계를 코드에 이제 위계를 이렇게 만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최상위 코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장 추상적인 건데 그 밑에 중위 코드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하위 코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게 이제 코딩 템플릿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위 코드가 가장 구체적이고 최상위 코드가 가장 추상적이에요. 근데 최상위 코드를 문화 공유 집단의 문화적 묘사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최상위 코드인데 뭐 A 부족은 부족이라고 치면 뭐뭐 하게 살아간다. 뭐 예컨대 이렇게 묘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식으로 묘사한다. 문화기술지 연구에서. 그래서 3번은 완전히 틀렸죠. 요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문화기술지 연구로. 해석학적 연구는 문헌과 서면으로 전달된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다. 그러니까 해석학적 연구지. 우리가 앞쪽에서 그러니까 질적과 양적 연구 패러다임을 비교할 때 제가 이제 해석주의, 구성주의 이거 할 때 의미를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성주의가 각자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의미가 뭔지를. 그걸 떠올려 보시면 해석학적 연구 또는 해석주의가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맞는 표현이죠. 8번의 답은 이미 3번으로 나왔습니다. 5번입니다. 근거이론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장에 밀착된 이론을 생성한다. 현장 밀착된 이론, 이걸 실체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거이론에서 그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론을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분석을 했더니까 새로운 자료 수집이 또 일어나 동시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재분석해. 그리고 이론을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게 왜 이런 작업을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냐면 이론을 만드니까 근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하고 따져보고 자료 수집하고 따져보고 자료 수집하고 따져보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론이 정교화될 거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연구 방법과 그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된 것. 이야기 벌써 나오니까 이건 내러티브가 처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 현상학적 연구인데 어울리는 말. 여기 본질 있고 체험 있고 뭐 공통적 의미가 있고 여기 판단 중지가 들어가네요. 여기가 딱 있네. 벌써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네. 그죠?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인과적 조건, 조건 매트릭스, 이론적 표집이니까 이건 근거 이론이잖아요. 세 번째 여기에 들어갈 건 근거 이론 맞죠? 합의, 감사, 외부 감사죠. 교차 분석, 영역 코딩 이건 전부 다 합의적, 질적 연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번 답은 3번이라는 거 금방 알아낼 수 있죠. 10번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담화 분석, 우리가 이제 만나셨죠 한번. 언어 구조와 언어 사용의 맥락 간의 관계성을 이해한다. 언어가 실제로 그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걸 분석하는 게 담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죠. 기억은 맞는 거고 현상학
면담 자료뿐 아니라 사진, 시, 음악 등을 활용한다. 현상학은 참여자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는 다 활용한다. 이게 기본이죠. 뭐 질적 연구가 뭐 언제나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죠. 합의적 질적 연구, 영역 코딩은 분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지. 이거 틀렸죠. 합의적 연구에서 영역 코딩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중심 개념 거쳐서 교차 분석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단계라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첫 번째 단계죠.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디귿 들어가면 안 되고 디귿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셋 중에 하나는 이거였죠? 문화기술지 연구입니다. 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을 한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따진다. 이건 뭐 질적 연구로서 적당해 보입니다. 사례4 연구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발달 과정에 문제 형성의 역사적 맥락을 심층 분석한다. 오케이. 뭐 사례 4니까 특히나. 그러면 리을하고 미음은 맞으니까 디귿만 빼고 기억, 니은, 리을, 미음입니다. 4번이네요. 11번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내용 분석은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코딩하여 패턴과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뭐 내용 분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담화 분석은 언어 사용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중시하고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고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탐구한다. 이것도 담화 분석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행위 연구는 실천가들이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의 순환적 과정을 거치면서 실천과 연구를 통합한다. 이것도 행위 연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해석학적 연구, 텍스트나 인간 행위에 담긴 의미를 해석학적으로 순환을 통해 이해하고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의미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근거 이론은 문헌 고찰을 통해 확립된 기존 이론을 현장 자료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대로 설명해 놨죠. 잘 생각해 보면 문헌 고찰을 통해 확립된 기존 이론에서 출발하는 거야. 기존 이론에서 출발하면 요거는 연역적이잖아요. 연역적. 근데 근거 이론은 연역적이지 않죠. 귀납적이죠. 귀납적.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기존 이론에서 현장 자료에 적용하고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 연역적 연구인데 근거 이론은 귀납적 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를 골라야 되니까 5번입니다. 마지막 12번입니다.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연구 참여자는 해당 현상을 깊이 있게 경험한 소수의 인원, 정확하죠?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아주 정확하게 맞는 설명입니다. 분석 과정에서 자료를 범주화하기 위해 영역, 중심개념, 교차 분석 단계를 거친다. 이것도 정확히 맞죠? 자료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팀원들 간의 합의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 평정 결과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완전히 반대로 설명했네요. 연구 팀원들 간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이게 최우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고 보조적으로 외부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연구 결과를 기술할 때 범주의 출현 빈도에 따라 일반적, 전형적, 변이적 또는 변동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variant니까 등의 수량화된 분류를 사용하죠. 교차 분석에서. 연구 절차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복수의 외부 감수자, 뭐 감사자, 감수자, 뭐 번역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수자로부터 분석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오케이.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